네, 어제 아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 181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져서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을 두고는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조사팀을 구성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문교 기장,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승환 기자, 먼저 이번 사고 경위부터 한번 짚어보고 대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어제 하루 종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 9시 3분쯤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한 40여 분간 이제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부터 생존자가 구조원 2명이 구조된 다음부터는 이제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11시간 만인 어제 오후 9시쯤에 이제 희생자 179분이 모두 다 이제 찾아지면서 이제 수색 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는 대부분이 철수가 됐다고 합니다. 수색 인원들은 철수가 됐고 일부만 남아서 좀 현장을 지켰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유류품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크레인을 동원해서 동체에 남아있는 꼬리 부분을 좀 들어 올리면서 근처에 있는 유류품들을 좀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사고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기 잔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활주로가 지금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현장이 보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스튜디오에 지금 정문교 기장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기장께서 오랜 기간 동안 또 항공기를 운행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특히나 또 사고가 난 기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조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항공인의 입장으로서 이번에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런 사고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국적기에 의한 중사고 발생 저기를 보면은 괌이라든가 또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에 항공 안전 강국으로서 초석을 다지는데 민관이 노력하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전화위복의 계기로서 좀 더 안전한 항공기 만들까 하는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현재까지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어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했던 5차례인가요? 상당히 많이 좀 브리핑을 했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일단은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어떤 물체의 충격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시 한번 이륙을 한 다음에 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랜딩 기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좀 별개로 두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관련한 조사가 더 이뤄져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상황들을 여러 가지들을 가정해보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드 스트라이크 일단 새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장께서도 좀 운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버드 스트라이크를 경험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민항공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안전 저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적은 새냐 또는 오리나 학, 독수리 등 큰 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손상 부위가 틀려지고요. 우리가 버드 스트라이크를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조종석 전면 유리창에 대형 조류가 충돌했을 때는 전방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케이스처럼 또 어떤 상당한 규모의 크기의 새가 엔진으로 흡입됐을 경우
엔진 내부에서 완전히 망가져갖고 엔진 추력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위험한 상황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해서 위험한 상황은 만약에 큰 새가 조종면 그 항공기를 조종하는 그 조종면 사이에 만약에 끼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데 통상적으로 작은 종류의 새는 저희가 사실 충돌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그만큼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럼요. 특히 요즘 철새 이동철 예. 또 저희 나라 대부분의 어떤 메인 공항이 강 또는 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러한 시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할 때는 철새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네. 이 조류 충돌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네, 네.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부의 연이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부 브리핑이 있었고 지금 보신 것처럼 공항 현장에서도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기자님 먼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들으셨습니까? 지금 어제보다는 좀 더 상세한 정보가 이제 지금 저 국토교통부 브리핑을 통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시간 내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보다는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현 시점에서 쓸데없는 과도한 추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저희가 좀 보면은 활주로의 그 착륙한 지점이 예. 정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비상폼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예. 무안공항의 입장도 들어봤고요. 엔진 2기가 모두 파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등등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또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입장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왔는데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하기보다는 예. 확률상에 얼마만큼이냐. 그게 더 앞으로의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착륙 중에 전원이 셧다운 됐을 가능성, 뭐 엔진 2기가 모두 파손된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일단은 열어놔야죠. 우리가 그 조종사들이 승무원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반대쪽 런웨이를 선택해갖고 착륙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왜 무슨 상황, why 무슨 이유로 조종사들이 반대쪽 런웨이를 선택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느냐?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브리핑에 따르면 관제탑과 일부 네. 교신이 있었다. 메이데이 후에 교신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활주로 착륙 지점에 대해서 지금 1,200m라고 했습니다. 예. 이 길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국토부의 발표대로 하면 1,200m 지점에 이제 동체 착륙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착륙 부분이 한 200~300m만 앞으로 당겨졌어도 저러한 사고가 많은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이제 그 활주로 접지 부분, 그다음에 잔여 부분 그런 것이 좀 검토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날 활주로 1구 방향 활주로가 우리가 안대로 2,800m가 다 사용할 수 있었는지 또는 일부 구간이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는지 예. 그것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문교 기장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승환 기자, 지금 저희가 국토부 브리핑부터 제주항공 브리핑까지 함께 봤는데요. 뭐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국토부 브리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은 블랙박스 두 가지 중에서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 손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기록 장치는 남아 있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당시에 어떤 기계음들이 들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확인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고도가 어땠는지, 비상 착륙을 시도할 때 고도가 어땠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포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 분석이 가능한지를 지금 오전 중에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단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데에 이제 콘크리트 외벽이 있었고, 다른 공항 역시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류 기피제 등 관련해 가지고 그 새를 좀 물리기 위한 그런 네. 조치들이 시행이 됐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폼을 뿌릴 듯 폼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폼을 뿌릴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소방차가 좀 늦장 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도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활주로 1,200m 지점에서 첫 동체 착지가 있었다라는 부분. 동체 착지를 하고 나서 이후까지는 약한 활주로 부분은 1.6km 정도가 될 것이고, 뒤에 한 300m 정도가 있으니까 2km 정도 여유 거리가 있었다. 이것이 충분했느냐 안 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또 따져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제주항공 브리핑인데요. 예. 38명을 현장에 추가 파견을 했고 300여 명의 장례 절차 등을 상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공에서 이 비행기에 대한 보험을 영국 재보험사에 들고 있는데 재보험사에서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고 이후 취소량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소보다 높기는 하지만 신규 유입 역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항공 자체의 기장 승급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부기장으로서 3,50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해야지 기장 승급 요건을 갖추게 되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서 기장을 선발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포공항에서 참 하루 만에 또다시 이제 그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긴 일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상 작동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모니터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륙 후에 지상 정비 통제센터와 교신을 해서 추가 조치를 통해서 정상 작동이 됐으나 안전 운항을 위해서 회항을 해 점검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기장이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회항을 했으며 해당 편 승객들에 대해서는 대체 항공을 이용해서 출국을 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생존자 승무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관련 답변은 어땠습니까? 생존 승무원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뭐 당시 근처 공항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가 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서울로 다 이송이 됐거든요. 예. 두 분 역시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그런 승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제주항공 측에서는 이런 그 탑승객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생존 승무원에 대해서도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혹시 그 이후에 그 생존 승무원들과 어떤 당시의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승무원들의 의향에 따라서 좀 진행을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관련 내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랄까요? 조사 과정이랄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박스가 2개가 이제 김포로 가서 이것이 국내에서 될 것이냐, 음성은 이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비행 기록 장치라는 것이 정확한 디지털 데이터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먼저 기자들이 좀 궁금해할 대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랜딩 지점이 1,200m라는 점에서 그렇다면은 그 상황이 그렇게 급박했던 것이냐, 그리고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안전한, 그러니까 다시 이륙을 했을 때 그리고 선의 비행을 할 때
과연 그 이상의 300m 이상의 그 고도를 유지를 했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항공 기록 장치와 함께 좀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좀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승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